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. 장용혁 팀장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팀장님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주에 관건은 뭐니 해도 20일과 21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FOMC 회의가 될 겁니다. 주말 사이에 물가 지표가 다소 긍정적으로 나와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, 조사 결과를 보면 한 20% 이내로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. 네. 팀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? 제가 뭐 네. CME 페드워치나 뭐 블룸버그 컨센처럼 뭐 영향력 있는 가능성 지수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. 네. 시장에 나와 있는 분위기만 한번 보면 어쨌든 우리 목요일 날 아침 시가에 반영할 이슈인 거는 사실이니까 이들이 얼마를 보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. 그래서 지금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면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뭐 12% 정도 나오고요. 지금 블룸버그 컨센으로 보면 한 20% 정도 나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이 일단 기대하고 있는 바가 뭐 높지 않다.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시나리오 상대로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되게 되면 아마 이 기자회견에서 12월 인상 시그널 제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케이스, 이런 시나리오대로라고 하면은 뭐 일단 불확실성 해소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. 달러 강세가 좀 둔화되면서 뭐 시장이 안도감을 뭐 얻었다,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받게 될 것 같고요. 반면 9월 금리 인상이 실시가 되는 경우에는 일단 시장이 기대한 바하고 많이 다르니까 단기 실망감이 일단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근데 그 이후에 뭐 12월 금리 인상 스케줄을 뭐 땡긴 것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의 긍정적 해석을 또다시 하게 될 거라 단기 충격 이후에는 뭐 일정 부분 또 안도감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. 근데 최악의 케이스는 일단 9월에 금리가 올라가게 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 경우인데 이건 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 9월 FOMC 기자회견에 쏠린 눈이 일단 달러 향방을 만질 걸로 보여지고요. 이 달러 향방이 신흥국 쪽으로 이제 흐르고 있는 머니무브를 상당 부분 조정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뭐니 해도 FOMC 쳐다보면서 일종의 눈치 보기. 오늘도 외국인 수급 보면은 현물은 뭐 강하지 않은데 선물 쪽으로 배팅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정말 시장의 기대가 높았다면 오늘 현물값도 상당 부분 반응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는 좀 눈치 보기식의 수급표가 좀 우세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뭐 9월과 12월 두 번 모두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러다면 9월에 동결할 거냐 올릴 거냐인데 그 직후의 시장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은 시장의 안도감은 형성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는군요. 네. 일단 불확실성 해소 쪽을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네. 같아요. 그렇다면 우리 지금 시장 상황에서 말이죠. 지금 2000포인트 지수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좀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. 의견이 좀 다수를 보이고 있는데 네네네. 팀장님도 그 의견에는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? 어떻습니까? 저는 네. 이제까지 시장이 좀 강세일 때도 좀 보수적 의견을 많이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끌어당기기에는 좀 무리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. 근데 이게 오늘도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데 시가총액 상단에 상당 부분 집중돼서 시세가 나오는 편이에요. 오늘도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, 뭐 현대모비스, 뭐 네이버, SK 하이닉스 이런 몇몇 종목들 시세가 굉장히 집중돼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수로 똑 잘라가지고 2000포인트 밑에서는 사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뭐 빠져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꼭 마치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. 이 외국인들의 수익률 게임 종목들, 뭐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, 하이닉스, 네이버 이거고 최근에 기관들의 수익률 게임 종목이 대표적인 게 자동차 업종, 현대모비스였거든요. 그래서 이런 유쪽으로 쏠려 있는 분위기는 상당 부분 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ADR 값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고요. 지수가 중심이 아니라 이 시가 상위 종목에 국한되어 있는 이 분위기가 얼마나 확산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시점이에요.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일단 반등이 좀 실려 있으니까 뭐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연휴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큰 폭의 단기 낙폭을 기록했던 시장이기 때문에
이 연휴 불확실성 해소하면서 이 정도의 양봉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. 그래서 오늘 양봉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아니고 이 양봉의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이냐 이게 중요한 거고 오늘 외국인들 현물은 상당히 제한적인 반면 이 금융투자 계정의 매도는 지금 3천억이 넘거든요. 그래서 이 수급이 양쪽으로 아직 갈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속성 부분에 대해서 기대값이 굉장히 높으니까 내일도 뭐 올라갈 겁니다. 이렇게만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. 네, 코스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. 지금 네. 코스피와 뭐 상승률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는 있는데 매매 주체들의 수급 동향을 보자면은 뭐 개인들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리고 기관들도 다 뭐 거의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코스닥의 저점 그리고 반등 시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래서 이 코스닥도 많이 빠졌죠. 종목별로 그렇죠. 보면 이제 많이 빠진 종목들 많은데요. 좀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쏠린 다음에 사실 코스닥이 죽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쏠림이 좀 심했는데 이 구분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. 그러니까 코스닥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진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최근에 거래소 컨셉도 뭐 모비스니 뭐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이런 부분도 다 밸류 스탁이거든요. 그래서 이 코스닥에서도 이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밸류 스탁 쪽에 관심도가 유효해 보이고 예전에 비해서 주가가 단순히 많이 빠졌다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아직 굉장히 높은데 많이 빠졌으니까 이것도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코스닥도 ADR 저점 형성 이후에 올라가는 국면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밸류에이션 종목들 쳐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 고밸류 코스닥 종목들 뭐 예를 들면 뭐 바이오 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부담감이 일정 부분 연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쏠림이 계속되는 한 이런 식의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하시기 위해선 메이저 수급표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외국인이 손대고 있는 게 거래소의 시총 상단부 몇 종목이었고 사실 기관들도 마찬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컨셉에 맞는 밸류스탁, 뭐 코스닥 내에서도 굳이 고른다라고 하면 고밸류보다는 밸류스탁을 고르는 게 훨씬 더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. 장용혁 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